타고 내리고가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이해할 건데 차량을 내가 모닝인데 레이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은 제가 제목처럼 차량 구매하는 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게 제가 원래 허리가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중개를 하면서 조금씩 허리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조금 자주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뻐근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중개를 계속 하면서 차량을 타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 두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찜질도 받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떻게 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중개사분들이 시작을 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중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차를 어떤 걸 사면 좋은지, 유지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지, 그리고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중개를 하게 되면요, 차량은 반드시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대부분은 다 필요하기는 해요. 중개하면 대부분은 다 필요한데, 간혹 건물 내에서만 이동을 하다든지 단지 안에, 그리고 입점해서 부동산을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미리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사면 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차량을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비용이 드는 부분이니까 좀 이따가 사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죠. 대표적으로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거길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서 중개를 좀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건물 내에서만 만나가지고 이동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부에 평형이라든지 구조가 다 달라가지고 요거 외우는데 오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지에서 만나서 단지에서 헤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차량을 탈 일이 거의 없대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근에 오피스텔이 있거나 해서 주차가 오히려 불편해서 차량을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라면 굳이 차량을 먼저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뭐 한 1000세대 이상 정도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아파트에서 중개를 거의 다 한다라고 하면은 가끔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 안 해도 되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차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차량은 거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이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사지는 말고요. 중개를 먼저 시작을 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모두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꼭 미리 먼저 사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차량이 있을 때 장점이랑 단점이 있겠죠. 근데 차량이 없을 때는 사실 장점은 없어요. 장점 한 개는 비용이 덜 든다랑 그 다음에 주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 정도고, 단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 단점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매물을 우리가 사진을 찍으러 가거나 손님을 만나러 가거나 이럴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매물을 찍으러 가가지고 바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오거나 자료를 찾아오면은 다시 사무실에 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데 갔다 왔다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면요, 실제로 뭐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고객들과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오래된 동네에 가보시면 나이 있으신 분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딱히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자전거나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 오히려 나아요. 근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항상 자신도 모르게 땀이 약간 나거든요. 몸에서 땀 냄새가 나요. 그러면 손님들한테 이 땀 냄새가 나게 되면 굉장히 좀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자전거 타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땀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블록 안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약간
시간 약속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차 타는 게 너무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걸어서 가본 적이 좀 있는데요.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손님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사무실 앞인데 어디세요? 아, 지금 사무실 다 왔는데 사장님 뵈러 왔는데,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사무실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한 몇백 미터 안 되거든요.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건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할 때 고객에게 미팅을 할 때 가져가야 되는 자료라든지 사진기를 들고 다닌다든지 뭐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하고 또 와가지고 계약하고, 그다음에 계약하러 갈 때 공동중개하면 차 없으면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요런 거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개 범위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A동이랑 B동을 같이 중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고객을 만났을 때 A동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 사람한테 맞는 B동이 있는데 이동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A동에서만 했는데 B동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만약에 내가 원룸이나 투룸 아니면 빌라를 위주로 한다, 혹은 내가 진짜 단지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차량을 좀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것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미리 운전이라도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운전은 좀 배워두는 게 좋아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거의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차량을 사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차량을 사야지 좋은지 한번 볼게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항상 차량을 사든지 물건을 사든지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세금이 나오는데, 또 세금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부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차량이나 아니면 1000cc 이하 차량, 9인승 이상의 차량에서 업무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택시나 택배차 같이 노란색 그 번호판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000cc 이하 아니면은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차량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를 보험료라든지 주유비, 차량 수리비, 주차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부가가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내가 진짜 차가 없거나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경차를 사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간이가세제나 일반 사업자 모두 가능하고요.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세액을 공제받을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말을 하잖아요. 중개가라는 게 거의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 아니, 그 대부분 부가세가 나오면 부가세를 다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금 비용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승용 차량이나 SUV를 내가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경차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승용차나 SUV 같은 경우는 전혀 세액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경차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볼게요. 경차들이 요즘에 좀 잘 나와가지고 저도 좀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탈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경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경차 되게 많더라고, 종류가. 보이시죠? 경차가 제가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좀 놀랐어요. 이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서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얘도 1인승인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추천 안 해드리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캐스퍼, 레이, 스파크, 모닝, 요 중에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를 한번 좀 가지고 와 볼게요. 얘가 캐스퍼가 1번이라 그러고, 레이가 2번, 스파크가 3번, 모닝이 4번이라고 하면요, 좀 잘 안 보이니까 사진을 좀 키워 볼게요. 일단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타보지를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 해 놓을게요. 비싸요, 경차도. 예, 비쌉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사야 됩니다, 차를 살 때는. 그래서 2번이 레이인데, 일단 3번, 4번 모닝이랑 스파크부터 얘기를 할게요. 스파크랑 모닝 같은 경우는 거의 스펙이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타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좀 저렴한 걸로 사면 됩니다.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스파크가 승리인 것 같아요.
스파크가 승리인 것 같고, 왜냐면 이게 977만원에서 1448만원이고, 모닝은 약 1200에서 1500 사이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옵션을 좀 뺀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가격대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얘랑 얘 둘 중에, 얘 둘이는 거의 스펙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제가 두 개 다 타봤는데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도 비슷하고 똑같은데, 요게 제가 지금 가격은 스파크가 이겼는데, 제가 모닝으로 조금 추천하는 이유가, 이게 고치는 그 있잖아요. 정비업소. 요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뭐 찾으러 다니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기아가 좋은 것 같아요. 기아차가 모닝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닝 쪽에다가 해서 좀 승리를 주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를 산다 그러면 어디든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좀 편한 걸로, 저렴하고 편한 걸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하기 편한 거. 근데 얘들 중에서 이제 비겼으니까 얘 모닝이랑 레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얘는 이건 압도적이에요, 거의. 제가 오늘 이 영상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없어요. 누가 차량에 대해서 설명해요. 근데 제가 허리가 아팠잖아요. 제 허리가 아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경차 같은 경우는 밑에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비속어여가지고 이게 쇼바인가? 아무튼 그 스프링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타면 좀 허리가 좀 아픈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타고 내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중계를 하게 되면요, 하루에 만나는 손님이 한 3명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집을 3개 정도 보여줬어요, 내가. 그러면은 일단 9번은 타고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타고 내리는 거 2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쇼바밖에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쇼바가 맞나요? 정식 용어가. 그래서 최소한 18번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출퇴근하는 거 2번씩 따지면 4번, 총 20번이 넘게 타고 내리고를 반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마다 굉장히 크게 부담을 줘요. 뭐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계속 하다 보면 그래요. 이게 건강이 나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건강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탈 때 생각을 해보세요. 승용차들은 약간 구부리면서 탑니다. 이게 몸을 숙여서 이렇게 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타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계속 한다 생각을 해보면 되게 힘들어요. 특히 내가 여기다가 아까 전에 제가 3번씩 해서 9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매물 사진을 찍으러 갈 때는 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매물을 하루에 제가 3개를 본다. 그리고 손님을 3명을 만났다. 거기다가 3개씩 보여준다. 와, 이게 도대체 몇 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타고 편하길 좋아야 되는데, 제가 레이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레이는요, 높습니다.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아요. 이게 화살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길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구부리지 않고 탈 수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중계를 하시는데 차가 없어서 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레일을 사세요. 조금 더 비싸긴 하네요. 여기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옵션을 다 넣었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금액이. 그래서 레일을 사게 되면 좀 좋은데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제가 레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레일 보이시죠? 이게 여기가 높아요. 이게 VR이네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해보라고. 제가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건 비슷하나? 근데 이것도 낮은 것 같아요. 이게 낮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타면요, 여기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구부리지 않고 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내부도 나쁘지가 않아요. 높이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탔을 때 좀 좁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레이 같은 경우는 요 공간이 좀 넓기도 하고 크기도 해서, 여기 뒤에 보시면 트렁크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 경차보다 요 앞뒤 간격이 많이 넓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그래요. 키가 좀 크신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리게 되면 손님들도 좀 작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를 사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 경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싱글이나 1인, 2인이라 가구라고 하더라도 레이 정도면은 다른 차량보다 짐도 많이 실리거든요. 놀러 갈 때도 괜찮고 스키장 같은 데 갈 때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 지금 타시는 분들이 있네요. 여기 예, 요 공간에 보면은 이렇게 키 큰 분들이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요게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를 렌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리스를 해가지고 빌리시는 분도 있어요. 세금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면은 레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렴해요, 생각보다. 돈도 좀 저렴하고 창업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저렴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렴하게 하는 게 좋지 이런 막 비싸게 뭔가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전혀 작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납 공간도 좋고, 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타고 내리고가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이해할 건데, 차량을 내가 모닝인데 레이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닝 타고 있어요. 중개한다고 모닝을 사가지고 타고 있는데 레이로 바꾼다고 차량을 바꾼다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